안녕하세요. 번번한 목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시중은행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인터넷은행 그리고 지역은행 강점을 결합한 완전체라고 해서 뉴 하이브리드 뱅크라는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죠. 바로 대구은행이 전국 영업점포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역은행에 국한된 캐릭터에서 시중은행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이건 지역은행에 국한된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시중은행으로 변모하게 되는 부분은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확충하게 될 수 있는 건 바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 허가가 된 건데, 은행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사이즈가 커진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수도권과 경상도권에서만 영업 활동하면서 IM뱅크로 그동안 쭉 외길 은행 영업을 해왔었는데, 충청, 강원, 호남, 제주 등 4개 구역으로 영업구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상당히 쌍끌이 어선이 아니라 네끌이 어선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은행이 전국구 은행 되는 거 좋은데, 기존 과점 체계가 워낙에 5대 은행으로 굳어져 있는 상황에선 나름의 영업 전략을 아무리 회로를 돌린다 해도 워낙에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 굳어져 있어서 전국구 은행으로서의 틈새를 노리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가뜩이나 최근에 대구은행이 고객들의 계좌를 임의로 사용해서 불법 계좌 신설, 고객들 계좌로 증권 투자를 위한 교두보를 만들려 했던 게 그냥 금융위에 딱 걸리는 무리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건 거의 두 눈 뜨고 고객 입장에선 코 베어 간다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말이라 할 수가 있죠. 고객 확인 없이, 아니 그 의사를 조금 더 묻지 않고 은행 예금 증권 계좌를 무단 오픈한 건 이거 거의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명의 빌려서 증권 투자한다는 건데 은행 고객들의 계좌를 무단으로 그렇게 갖다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아찔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엔 이게 대구은행이 이번에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비판도 무색하게 그냥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170명에 달하는 직원들 감봉 조치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무리 없이 대구은행이 이번에 시중은행으로 영업 확장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걸로 봐서 고객 신뢰도는 거의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는 것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과태료 20억 수준의 제재도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너무 시중은행에 대해서 관대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당장 대구은행은 내일부터 일부 영업 지점에 대해서 영업이 사실상 3개월 동안 정지가 되는 곳이 나옵니다. 시중은행이라는 영업이익의 확대라는 발판을 마련은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런데 대구은행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 이 충격을 더해주죠. 바로 우리은행도 고객 스마트뱅킹 비밀번호 4만 건을 무단 변경하면서, 근데 이걸 왜 변경을 했을까? 은행 측에서. 또 무단으로 뭔가 계좌 부분에서 은행이 접근하려 했던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 건데, 결국 이것도 딱 걸려서 60억의 과태료 물게 됐죠. 여기도 300명 정도 연루가 되어 있었고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는데, 이거 대구은행 케이스와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은행도 영업정지 처분. 그러나 지금 우리은행 전체적인 영업구조에는 전혀 지장을 주는 사안이 아니죠. 그냥 금전적인 손실만 안겨준 케이스가 됐는데, 이게 심각한 건 단지 계좌 개설에만 개입이 되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외환을 송금해주는 대리일까지도 해줬던 게 최근에 또 시중은행 안에서 발단이 됐죠. 금감원이 소액도 예외 없이 해외 송금업체 외환 업무를 감사하고 나설 정도로 시중은행이 공공연하게 고객들의 돈을 외국으로 빼내는 일까지도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10년 전만 해도 외화 밀반출 사건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국민, 우리, 농협, 신한, 하나 5대 시중은행이 징계를
이 사건 때문에 맞게 됐어요.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수조 원대 외환, 이것도 뭐 규모가 이번에 엄청나게 크다는 것도 밝혀졌죠. 최초로 보도가 나왔을 때는 소액 외환 송금이라고 설레발들이 많았는데 까보니까 뭐 이건 뭐 거의 빙산의 일각이었더라. 엄청난 금액이 그냥 불법적으로 송금이 된 겁니다. 수익률 보고 중간 수수료 챙기기 위한 은행의 불법적인 그런 행위인데, 이렇게 은행 고객은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만 믿고 자기 돈을 유치를 하니까 뭐 결국엔 계좌 털려. 게다가 우회적으로 현금을 외국에다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송금해.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수익률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을 거의 뭐 무한대로 벌이고 있으니까 금감원이 딱 잡아내기는 잡아냈는데, 이것도 그냥 영업장 폐쇄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영업정지로 끝나는 케이스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은행권이 건설사, 아주 비슷한 둘만의 스탠스로 가고 있는 것 보이십니까? 정말 이러다가 은행 예금 다 털린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감리, 감독이 허술하니까 그냥 고객이 맡겨놓은 돈은 눈먼 돈이 되고 마는 거죠. 무작정 뭐 묻지마 입금한 예금은 은행의 가장 좋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냥 말 그대로 뭐 금고네 금고.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뭐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객 입장에서. 그때그때 예치한 자기 돈은 뭐 빼다 쓰는 고객으로선 자기 돈 입출금만 정상으로 되면 그렇게 뭐 계좌에 돈이 꽂혀 있는 것으로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깜깜인 겁니다, 깜깜. 이러다가 정말 외환위기 같은 금융위기가 갑자기 터지는 일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최저 보호금액 5천만 원이라도 돌려받을지 아찔하죠. 건설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원가 공개가 전혀 뭐 오픈이 되지 않는 베일에 쌓여 있어서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수분양 받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아파트 프리미엄 이제나 저제나 붙지 않을까 그 생각만 하고 무조건 청약통장 던지죠. 그러니 당연히 이 와중에 부실공사 생기고 이후에 집값도 그닥 기대만큼 올라가지 못하게 되고 진입하기 위한 비용만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 모든 비용 전가 부분은 본인이 감당하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장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열심히 따글따글 돈을 벌어다가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자기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아주 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익률 올리려 하고, 동시에 뭐 평생 모아둔 그 돈 고분양가 고스란히 받아주기 위해서 그 아파트, 신축 아파트 수분양 받으려고 대출 끼고 무리하게 진입하려 하면 그동안의 자금 계획 다 깨질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는 분양가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 이거 거의 뭐 금융권과 건설업 사이에 비슷한 스탠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층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동산 위기가 오니까 당연히 금융권과 건설사, 부실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또다시 부실 문제 터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값 그대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단단할 줄 알았던 집값이 PF 위기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연결고리 파쇄 효과가 거의 뭐 도미노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 집을 잡고 있는 사람이 피눈물 흘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 예금도 걱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영업정지라는 처벌이 그냥 지나가는 처벌일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고객의 돈이 홍콩 ELS처럼 그냥 완전히 반토막 난 손실만 받아들 수 있는 위기를 느낄 정도로 지금 금융권 전반의 위기감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건설업체 자체도 지금 고분양가 농축시켜서 완전히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호구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고, 그러니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은행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본인 자금을 좀 잘 굴려야 돈이 묵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그냥 은행에 아무 생각 없이 처박아 놓기 시작하면 뭐 계좌도 털리는 마당에 어떻게 예치된 금액이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잘 옮겨 심는 것도 중요하죠. 분양도 틈새, 무조건 틈새, 오로지 뭐 여기 분양받겠다는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생각은 고분양가를 고스란히 내 자산 계획 안에서
프리패스로 허가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호구 멱살 잡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항상 분양시장은 깜빡이, 비상등을 켜고 대기해야 하는 심정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내일 나오는 곳, 주변이 10억인데 분양가는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21일 월요일에 나옵니다. 500채 가까이 되는 규모를 가진 곳인데 바로 내일 모레 나옵니다. 500채 가까이 되는 규모를 가진 곳 5월 21일자로 나오게 되니까 여기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선당 후금 먼저 당첨이 되고 이후에 결정을 해도 전혀 페널티가 없는 곳이죠. 이런 데는 이런 성격의 실드도 있으니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규제 무풍지대죠. 일체의 다른 규제사항 없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없어서 19세 이상이 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넣을 수 있고요.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전매 제한 없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 없어요. 실거주 의무 하지 않아도 돼서 바로 전세 줄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전세가는 전체 분양대금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서 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신축 아파트를 킵할 수 있는 기회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세종 린스트라우스. 세종 정부청사하고 붙어 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죠. 그리고 도보로도 세종 호수공원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일단 가격대가 3억 8천대, 또 9평이고 계약금도 뭐 착한 편이죠. 일단 분양가 파이가 적으니까 계약 시 7천만 원 정도 들겠습니다. 1억도 안 되는 돈이니까 이후 뭐 잔금 치를 때도 보증금 활용 여부가 아주 나이스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절대 여기는 그냥 스킵하셔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일단 클릭하셔서 도전을 해보시고 이후에 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취소해도 일절 뭐 해가 되는 일이 없으니까 잘 선택지를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이틀 동안의 여유는 있어요. 화요일 2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손해볼 곳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세종이 지금 매매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하락세로 가고 있다 하지만 거의 뭐 내려올 만큼 내려온 수준에서 신축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체 시세가 10억에 가깝다는 건 믿기지 않을 정도죠. 그러니 내일 모레 7억 정도 싼 이곳을 놓치기에 그냥 뭐 손이 클릭하기가 허전할 정도죠. 한번 연습한다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운을 한번 시험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덜커덕 걸리면 완전히 럭키 세븐이 되는 거니까 잘 들여다보시라.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융권도 고객은 그냥 봉인해 자금 무한정 땡겨 쓰고 대신 대출은 짠물로 해주고 있고 계좌는 또 뭐 임의대로 사용해버리고 영업점 뭐 영업정지 끝나면 다시 리오픈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뭐 분양시장도 온갖 부실공사로 난리가 났죠. 수분양자는 그냥 호구가 돼서 고분양가 떠받아주고요. 그러니 뭐 이렇듯 아비규환 상황에서 정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로드맵 잘 설정을 하셔서 내비게이션하게 잘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일 모레 나오는 이곳 잘 선택지를 정하셔서 도전해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 기회가 오는데도 뭐 잊어버려서 문제일 때가 많죠. 그래서 이틀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뇌 속에서 순삭이 되는 순간이 많으니까 숙지하시고 도전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터진 거죠. 내일 은행 영업 전면 중지. 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분양시장은 뭐 부실공사로 난리가 났고요. 이런 와중에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혼조세를 보이고 그러니 너무 분위기에 묻어가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틈새에 틈새를 잘 조준하셔서 가신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길을 분명 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